본인 소유의 유자 수확은 모두 끝났고 이웃집 품앗이까지 하고 있다는 손영춘. 10년 넘게 방송에서 보이지 않더니 그 사이 귀농이라도 한 걸까요? 이거 맛있게 담궈 드시고. 아 그래요? 품앗이로 한 일이라 품삯은 유자 한 박스면은 충분하답니다. 이 농가는 좀 뭘 좀 줘. 그럼 집에 가서 좀 드시라고. 고구마 캐면 고구마도 주고, 양파 캐면 양파도 좀 주고. 이렇게 오고 가는 정이 있어 몸은 고돼도 시골 생활이 즐겁고 편안하다는 손영춘. 힘들어도 또 미우나 고우나 내 고향 내 산천은 나를 늘 부모 같은 마음으로. 고향은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곳 고흥은 칠뜨기 손영춘의 고향. 고즈넉한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랐답니다. 에이, 손장가 청소하신가? 에이. 예, 우리 집. 이게 우리 집이야. 내 태어났던 거. 여기가요? 나의 고향. 우리 둘째 형님. 아, 안녕하세요. 기도 나이가 잘 안 들리고 또 농사 짓다가 또 주야 기자만 시력이 좋아야 시력이 좀 안 좋을 때 내가 지금 거의 고생이지. 눈도 좀 다쳐서 한쪽은 또 실명되고. 지난해 사고로 한쪽 눈을 실명한 둘째 형과 고향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답니다. 됐어? 아픈 형님을 아우가 챙겨야 할 상황인데 그새를 못 참고 아우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여 놓으셨네요. 잠깐 내가 형님, 대한민국 최고의 그 주방장이 한보다 더 맛있네. 딱 해놓은 거지. 내 입맛하고 다르기 때문에 동생이. 평생을 남이 해준 밥만 먹고 살았다는 손영춘. 그래서일까 어설퍼 보이는 손놀림. 지경 있으면 나는 밥 먹는. 어우, 그럼.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다는 둘째 형. 그럼 형님은 어? 이제 또 진료받고 또 언제 가? 다음 주 일요일에 가. 아 그래요? 병원에. 병원에? 눈이랑 이빨이랑 좀 하려고. 아 눈도 다쳤죠. 기도 좀 안 좋죠. 마음이 좀 아픕니다. 실명되기 직전에 아내와 사별까지 했답니다. 요즘 이렇게 같이 지내는데 어떠세요? 아 맨날 죽을 때까지 둘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정이 들어. 아이고 예. 이제 철 들어가시네. 뭐 형 울라 그래. 아이고 아 기쁨에 눈물이 나오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아 그럼 건강해야지. 아내와의 사별에 실명사고까지 슬픈 일들을 연달아 겪으며 몸도 마음도 무너지기 직전. 그런 형을 도저히 혼자 둘 순 없었답니다. 지독히 가난한 집에서 5남매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난 손영춘. 학창 시절엔 못 말리는 말썽쟁이였죠. 형제가 지내는 고향집에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쓰시던 손때 묻은 물건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가 쓰시던 장롱 깊숙한 곳에서 뭔가를 꺼내드는 형. 뭐예요 이게? 칠뜨기가 네. 우리 어머니한테 안겨준 거예요. 예. 어머니가 이것만 안고 계시고 그랬어? 네? 우리 어머니가 이것만 안고 이걸 좋아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예. 왜 우세요? 아 기분이 좋으니까 그러지. 아 또 그거 또 꺼내놨어? 어? 그걸 또 동생이 훌륭한 일 해가지고 트로피를 받아가지고 어머님께 뭐 드리는 수 있는 게 그래도 오래오래 간직하시려면 이게 좋을 듯 싶어서 그걸 엄마한테 지금 제가 선물로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 돌아가시니까 네. 지금 둘째도 이제 더 보관하고 있었네. 자 대단하네 대단해. 방송사 연말 시상식에서 칠뜨기 역할로 받은 인기상 트로피. 어머니 생전 보물 1호였답니다. 고흥군에 이제 행사가 있으면은 제가 어머님께 연락을 드려요. 어머니 내 고흥. 저희 어머님이 그 행사장에 가운데 와서 다 앉아 계세요.
그럼 제가 저희 어머님 오셨다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칠뜨기 역할로 연말 시상식까지 휩쓸었던 손영춘. 우리 엄마가 말 잘 들으면 장가도 보내준댔어. 연기인지 실제인지 논란이 일었을 정도로 완벽했던 칠뜨기 연기로 공채 탤런트로 발탁된 이후 5년 만에 빛을 본 겁니다. 나는 연기라는 걸 내가 뭘 잘해서 그냥 뭐 그때는 잘 몰랐고 연기는 돈 때문에 배우가 되면 돈 좀 잘 벌 줄 알고 그냥 하도 가난하니까 동네에서 두 번째로 가난하다는 집에서 그것만 하면 돈 벌죠. 돈. 칠뜨기 캐릭터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손영춘. 이후 코미디 영화 주연을 꿰찼고 수천만 원짜리 행사 출연 요청도 쇄도했습니다. 아내가 복동이었는지 결혼한 후 모든 일이 술술 풀렸습니다. 내가 솔직히 돈 많이 벌었어요. 돈 많이. 응. 유흥업소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돈 계속 벌 줄 알았어요. 돈 계속 이렇게 벌 줄 알았는데 사업 뭐 대단한 사업도 해보는 것도 없지만 뭐 하여튼 관리를 못 해가지고 하루 행사만 12개를 뛸 정도로 돈을 긁어 모았던 손영춘. 하지만 잘못된 투자와 사업 실패가 거듭되면서 50억이 넘는 거액을 허무하게 날려버렸죠. 설상가상 연기자 손영춘을 찾는 이들도 점점 줄어들었답니다. 나는 그 칠뜨기 그 역할에 대해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걸 벗어나 보려고 하면서 연기를 했는데도 그 연출자가 보는 시각도 이렇게 보이나 봐요. 그럴 때마다 그냥 뭐 억장이 무너지죠. 칠뜨기 역할 아닌 정말 저 좋은 배역을 받아서 하고 싶었죠. 근데 귀에는 그게 오지 않더라고요. 오붓하게 마주 앉아 추억을 꺼내보는 형제. 잘생겼지 형. 칠뜨기로 스타덤에 오른 손영춘은 온 집안의 자랑이었습니다. 이몽룡 역할 한 거, 상 받는 거, 응? 어머니가 트로피만큼이나 아꼈던 게 이 스크랩북이었습니다. 아 여기 있구나. 여기 그때는 참 이뻤다. 김혜수. 19살의 김혜수만큼이나 풋풋했던 칠뜨기 시절 손영춘. 더 깔끔하고 부잣집 아들 노릇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때 마음으로 이쁘고 제일 키도 날씬하고 그런 내 동생이 그 바보 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니까 좀 뭐랄까 자랑을 하고 싶지 않아 남한테. 아 처음엔 그러셨어요? 처음에는 자랑하고 싶지 않더라고. 녹화할 때. 시간이 지나면 기억은 흐려지기 마련. 하지만 칠뜨기라는 이름은 평생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눈이 좀 안 보이니까 이게 먼지 같은 게 잘 모르세요. 그래서 내가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동생 그래도 자주 보고 싶은데 이틀 있다 오고요. 내가 계획은 지금 이틀 잡고 가요. 좋아서. 근데 형님, 근데 이틀인데 응. 또 가서 보면 또 상황이 또 달라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같은 형 저 부엌 보니까 먹을 거 다 준비돼 있으니까. 어딜 가려는 것인지 여러 벌의 양복을 챙기는 손영춘. 어떤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여러분을 좀 조금 챙겨가요. 몸은 바삐 움직이고 있지만 혼자 남겨질 형님 걱정에 발길이 쉬 떨어지질 않습니다. 형 이렇게 굶지 말고 술 많이 먹지 말고. 언제 동생이 주고 또 묵을 만큼 며칠 묵을 해놨었기라 먹지. 그래요. 맞아. 바쁜데 하여튼 조심해. 바빠. 빗길을 뚫고 2시간 넘게 달려 도착한 곳은
지방의 한 유흥가. 바쁜 걸음으로 노래주점에 들어섭니다. 대기실이 따로 없어 비어있는 룸에서 옷을 갈아입는 손영춘. 오늘 밤 작은 노래주점 무대에 서게 됐습니다. 지금은 대형 무대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닥치는 대로. 그럼요. 뭐 닥치는 대로 오라는 대로. 시골에서 지내면서도 밤길을 달려 밤무대에 서고 있는 손영춘. 실등이 나오세요. 저쪽에 세 분이 고로해서라는 노래가 있는데 내가 요걸로 내가 한번 발판이요. 그래? 고로해서 갑니다. 레디 파이팅! 가슴을 묶어놓고 어디 한번 말해봐요. 나에게 울고 나는지. 그래서 인생은 연극이요. 그래서 사랑은 예술이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듯 무대를 꽉 채우는 손영춘. 이래봬도 경력 20년이 넘는 베테랑입니다. 좋습니다. 네. 예전에는 진짜 칠등이었거든. 가능한 게. 지금은 좀 제정신 같은 아, 예. 공무원이. 주무에 전성기 때는 하루 수천만 원의 행사비를 받으며 야간업소 무대에 섰었던 손영춘. 하지만 잘 나가던 시절 부업으로 여기던 밤무대가 이제는 주업이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코로나19로 긴 공백을 가진 후 다시 서게 된 무대.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있으니 어떡합니까? 내가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그래서 갑니다. 긴 공백이 있었던 만큼 크고 작은 무대를 가릴 여유가 없어졌죠. 아무리 먼 곳이라도 시간만 허락한다면 달려간답니다. 가는 시간이 또 정해져 있지. 왜냐면은 나만 노래하는 게 아니라 다른 가수들도 있고 연예인들이 있으니까. 도착한 곳은 또 다른 노래주점. 그 칠등이 역할 한 번만 더 해주시면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야, 근데 그걸 또 시키냐? 아니 근데 실등이 화이팅! 아이고, 해주세요. 수심아, 왜 나만 놓고 가니? 왜 채팅만 놓고 가니? 왜 기림이만 데려가니? 수심아. 실뜨기를 연기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그를 연기자 손영춘이 아닌 실뜨기로 기억하는 사람들. 손님들에게 즐거움을 드린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무대에 서고 있지만 씁쓸함이 밀려들 때도 많답니다. 하나 갖고 안 되니까 이거 합의 세 개. 금방 수심했다고? 출연료. 고맙습니다. 밤무대 일이 생계가 된 후부터 다시 연기를 할 수 있다는 희망은 아득히 멀어지는 기분. 새벽이 돼서야 숙소를 찾은 손영춘. 하루 종일 쌓였던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듭니다. 정말 날마다 청춘인 줄 알았네요. 야, 어쩔 수 없네. 세월 앞에는. 아, 이제 무대 이러다가 언제까지 쓸랑가 모르겠네요. 야, 진짜. 선생님 근데 왜 집으로 안 가시고 일로 오셨어요? 가서 내일 아침에 또 오는 것도 부담되고 그러니까 네. 차라리 여기서 자는 게 좋아. 또 형님도
되게 자고 오는 게 편하게 생각할 거예요. 밤에 운전하고 오면 더 힘도 걱정하실 거고. 요상하게 여간방에만 오면 허기져 잠이 오지 않는다는 손영춘. 뭐 100일 정도는 거의 뭐 집에서 잔 기억은 별로 없을 만큼 외부에서 이렇게 많이 생활했었죠. 그때는 그러니까 그 외로움이 있었겠죠. 그 쉬운 일은 아니죠. 외로움으로 허기진 마음을 라면으로 달래봅니다. 연기자라는 꿈을 쫓은 젊은 날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환갑을 훌쩍 넘겨버린 나이. 이대로 연기자 손영춘은 잊혀지는 걸까? 며칠 후 다시 찾은 손영춘의 고향집. 아침부터 땅콩으로 뭘 하시나요? 저 우리 언니께서 농사를 지어서 지금 준비해 놓은 거예요. 땅콩을 껍질째 삶아주는 것이 이 수상한 요리의 포인트. 우리 저 형님이 눈이 안 좋잖아요. 근데 땅콩 껍질에가 눈에 좋은 성분이 있대요. 그래서 그걸 말려서 같이 끓여서 죽 형식으로 만들어서 먹은 거예요. 시력이 남아있는 한쪽 눈마저 노안으로 희미해져 간다는 형님을 위해 준비한 건강식. 삶은 땅콩을 통째로 갈아서 만든 땅콩죽입니다. 땅콩이 저 눈에 좋은 거 알지 형? 그것도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하더라고. 제대로 먹네. 그렇지. 형님에게도 자식들이 있지만 제 몫의 삶을 살아내기에도 벅차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에 조카들의 몫까지 형을 챙기고 있답니다. 많이 심어가지고. 내가 다시는 내 고향에 안 간다 내가. 내가 벌밥 먹고 내가 그랬던 것을 그렇게 막 부정적인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생각하니 그때는 어쩔 수 없었겠구나.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지 못한 잘 먹이지 못한 우리 부모님들은 얼마나 더 덮어. 이불을 덮어내. 자네가 좋은 놈 덮어야 되는데. 내가 좋은 거 덮어야 되는데 참나. 따지는 아 영감님들이 좋은 걸 덮어야지 무슨 젊은 사람이 좋은 걸 덮냐? 아이고.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낸 후 가장 후회스러웠던 건 함께한 시간이 너무나 없었다는 것. 그래서 둘째 형과의 하루하루가 소중하답니다. 또다시 먼 길을 나선 손영춘. 도착한 이곳은 단골 민물 낚시터. 우리 탤런트 내가 가장 존경하는 우리 방송 후배 맹상훈 씨인데 네, 안녕하세요. 명상훈입니다. 예. 연예계에 소문난 낚시광이라는 맹상훈과는 종종 낚시터에서 회동을 한답니다. 추운 날씨 탓인지 좀처럼 오지 않는 입질. 아 부모가 날 잡겠다. 한참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입질. 하나, 둘, 셋. 옳지. 와, 야, 그림 하나 나왔다. 꽤나 실한 녀석이 올라왔습니다. 정읍이 아니고 교통사고로 돌아갔어. 오, 뭐 잡으신 거예요? 붕어 잡았어요. 어우, 이런 재미로 낚시 오는데. 우와, 그림 하나 나왔어. 우와. 와, 맹상님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뭐? 역시. 그러더니 힘겹게 잡은 붕어를 그냥 놓아줍니다. 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야, 이 잡는 그 순간 손맛. 그것 때문에 한 거지. 그 전에 옆 바깥에서 뭐. 연기자라는 공통점이 있는 두 사람. 하지만 소속된 방송사가 달라 같은 작품에 출연한 적은 없고 뒤늦게 연기자 낚시 모임에서 인연을 맺었답니다. 작년에 이제 그 코로나가 한참 너무 심할 때는 사실은 이제 그 지방 네 군데를 다니면서 연극을 했었어요. 연설을 하러 한 2번을 모이고 리딩만 했지 이제 리딩만 하고서는 자 이제 이러는데 딱 터진 거야. 그래갖고 방콕 게다가 사극이나 가족 드라마 제작이 드물어지면서
드라마에서도 중견 연기자들이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답니다. 60 먹은 바보 역할 맡다 쳐. 예를 들어서. 그렇지. 그러면 또 써. 도전이지. 그거 해야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도전을 하지. 도전을 하지. 어? 그러니까 형한테 많이 물어봐야지 나가. 이럴 때 어떡하냐, 저럴 때 어떡하냐. 안 그래. 연기에 대한 자신감을 잃은 속내를 조심스레 내비치는 손영춘. 항상 떠나진 않잖아. 그러지. 카메라 앞에 쓴다는 거지. 그렇지. 그럼. 얼마나 하고 싶어? 하고 싶지? 다시. 하고 싶지. 그러니까 내게 또 한 번에 된 기회를 주어진다면 우리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우리 시청자들한테 진짜 웃음 좀 주고 싶고 그때보다 내가 잘했다는 그때는 대충 했고 이제는 내가 봐도 정말 훌륭했다는 말을 꼭 하고 싶은 거야. 대충은 아니고 뭘 모르고 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뭘 알고 할 수 있으니까. 어. 없네. 뭐 유쾌함 속에 담긴 묵직한 위로에 손영춘은 다시 한번 용기를 내봅니다. 내가 사랑봉을 받았던 칠뜨기 같은 이런 배역이 한번 주어진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내 나이가 관계없이 주어진다면 그것만큼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